마무리 짓고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여러분들 미국 혁명으로 넘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1시간을 써서 지도 보는 법, 그 다음에 세계사에서 왜 지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 배워왔어? 영국. 영국 배워왔습니다. 영국. 몇 세기? 17세기 영국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17세기. 즉 1600년대, 1940년대, 1980년대 이야기를 배워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온 이 미국 이야기를 들어요. 미국. 몇 세기? 이제 18세기. 18세기 이야기를 듣습니다. 18세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위치랑 시대를 구분을 못하면 나중에 기억의 파편으로 남아가지고 이게 뒤죽박죽 헷갈리니까 지금 위치를 잘 봐주시고 시기도 잘 봐주십시오. 시기는 왔다 갔다 한다 했죠? 위치에 따라서. 일단 봅시다. 미국 이야기 들어갑니다. 17세기부터 종교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이주한 영국인들은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부 해안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칩시다. 그러면 A가 동부 해안일까요? B가 동부 해안일까요? A가 동부입니다. 동부. 왜 동부부터 개발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둘러오면 이 동부가 나오니까 동부 먼저 개발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도를 봐셔야 돼요. 대서양을 넘어오면 동부가 나와요. 이 친구들이 지구를 한 바퀴 더 돌아서 이게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오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왔기 때문에 동부부터 개발이 됩니다. 여기는 그럼 뭐라 불러? 그지, 서부. 동부의 유명한 도시들은 우리가 나중에 바로 배울 보스턴 또는 뉴욕, 그 다음에 워싱턴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서부에서 유명한 도시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어. 미국 가면 떠오르는 도시. LA. LA. 못 들은 걸로 할게요. LA가 이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거를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LA랑 로스앤젤레스랑 다른 도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로스앤젤레스, LA가 이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고요. 동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스턴, 워싱턴, 뉴욕 이런 도시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전통적인 먼저 개발이 어디가 됐다고? 동부가 됐고요. 그 뒤로 서부가 개발이 된 겁니다. 이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동부 해안에 이주한 영국인들은 13개 식민지를 건설했고요. 식민지인들은 본국의 간섭 없이 자치를 누렸지만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 유럽인들이 넘어와서 아메리카가 넘어와서 여기를 개척을 해서 식민지로 개설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여기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냅둡니다. 자치해라. 니네 알아서 해라. 세금도 안 걷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영국이 프랑스와의 7년 전쟁을 통해서 뭐가 필요하게 돼 이제? 전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라고 해가지고 저기서 한계가 보이니까 야 여기 우리 넘어왔잖아. 니네도 영국인들이잖아. 세금 내. 니네 시민이니까 세금 내 라고 하는 거야. 세금 어떤 세금을 걷냐면 인지세와 차세 이런 것들을 걷습니다. 인지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면 등본이나 무슨 서류 뗄 때 공짜로 안 주지? 돈 받지? 이런 국가에서 서류 같은 걸 떼주면서 이거를 인증해주면서 돈을 받는 걸 우리는 인지세라고 해요. 인지세도 걷어가고요. 차세는 뭐냐면 여러분들 타는 차 말고 마시는 차 있지? 티. 그 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지금까지 세금 안 내고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세금 내라 그러면 기분이 어때? 짜증나지. 짜증나.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반발합니다. 반발해요. 뭐라고 반발하냐면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라며 반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대표해주는 대표자가 없었거든. 근데 우리의 의견은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한테 세금만 걷어간다? 기분이 어때 여러분들? 기분이 좀 나쁘지? 그러니까 세금 못 내. 대표 없는 것에는 과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이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보스턴 티 파티라고 합니다. 티 파티. 파티가 뭔지 아시죠? 뭐가 떠올라?
뭔가 좀 이게 막 즐겁고 흥하고 막 핫한 느낌 나지? 이게 왜 그러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 뭐냐면 영국에서 들어온 영국 배에 차가 가득 실어져 있었어요. 그 배를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어져 있던 모든 차를 바다에다가 다 빠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 바다가 뭐가 되겠어? 차가 되는 거지. 엄청난 양의 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티 파티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언제 있었냐면 177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입장에서 빡쳐 안 빡쳐? 빡치지. 자기 거 배가 습격당해가지고 그 차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보스턴 항을 봉쇄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졌고요. 영국 정부가 보스턴 항을 봉쇄하고 탄압하자 식민지 대표들은 이제 이에 대응해서 대륙 회의를 열어서 영국에 맞서기로 결의를 합니다.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편의상 식민지 민병대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미국이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붙었을 때 어디가 더 우세했을까? 당연히 영국군이지. 지금 이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잖아. 잽이 안 됩니다. 식민지 민병대가. 식민지 민병대가 이 충돌이 일어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을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들 밑줄 옆에 끊어놓으십시오. 전쟁이 시작되다가 전쟁 밑줄 끊고 독립전쟁이라고 적으십시오. 독립전쟁. 이렇게 영국군으로부터 이제 열세 있었지만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데려오고요. 이 워싱턴의 능력에 의해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이제 식민지 민병대가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죠. 또 누구의 지원을 받냐 하면 프랑스 플러스 알파의 지원을 받습니다.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요. 왜 프랑스는 식민지 민병대를 지원을 해줬을까? 그렇지. 나의 적은 나의 친구지. 영국군과 아까 7년 전쟁했다 했지, 프랑스랑. 즉 프랑스의 적은 영국이야. 영국의 적은 식민지 민병대고요. 그럼 식민지 민병대는 프랑스의 친구지.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식민지 대표들은 다시 대륙 회의를 열어서 이제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독립선언문 발표. 독립선언문 발표. 이것이 1776년의 일입니다.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는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영국과 파리 조약을 통해서 13개의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받습니다. 독립 인정. 1783년. 이 시간이 몇 년 걸려요? 7년이 걸렸죠? 7년.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인정받기까지 7년이 걸렸어. 근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으면 독립한 건데 왜 인정받는데 7년이나 걸렸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이제 중학교 졸업했어 라고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발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졸업한 거야? 여러분들 그냥 발표한 것 뿐이야. 그렇지? 여러분들의 졸업은 누가 인정해 줘야 돼? 학교 교장 선생님이 도장을 꽝꽝 찍어줘야 여러분들의 졸업이 인정된 거잖아. 즉 독립선언문만 발표했다고 내가 독립하나? 아니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조약을 통해서 벗어나야 독립이 인정되게 되는 거지. 그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인정받게 되는 게 7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파리 조약을 통해서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질문했던,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논리대로라면 선언만 하면 되는 거라면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날 이미 벌써 독립을 했었어야지. 독립선언문 발표했으니까. 하지만 그로부터 훨씬 후에 실질적인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미국 혁명 봤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USA, 즉 아메리카 합중국의 탄생이 있습니다. USA. 여러분들 USA에서 U가 무슨 뜻?
그지? 유나이티드. S는요? 스테이츠. A는요? 아메리카. 유나이티드가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스테이츠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 아메리카는 말 그대로 아메리카. 이거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면 아메리카에 있는 주들의 연합. 이걸 우리나라 말로 미 합중국. 다른 말로 아메리카 합중국. 좀 더 쉬운 말로 이것을 우리는 미국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U를 쓰는 건 보통 유나이티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영국을 우리 UK라고 부르죠. 유나이티드 킹덤. 그 다음에 UN도 국제연합도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독립부 각 주의 대표는 연방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연방제가 무엇이냐 하면 각 주, 지방 정부들의 자치권을 많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연방 정부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연방제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남한의 정부도 인정해 주고요. 북한의 정부도 인정해 주고요. 그 위에 상위 정부를 만드는 걸 우리는 연방제라고 해요. 미국은 각 주마다 지방 자치를 인정하죠. 주마다 심한 경우 법도 달라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연방 정부가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방제. 그래서 연방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 선출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행정, 입법, 사법권을 나누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규정했다. 밑줄 쫙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대. 그 전에 왕정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주인된 권리 누구한테 있어? 왕한테 있지. 국가의 주인은 누구? 왕이었는데 이제 아메리카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면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규정했고요. 이래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미국 혁명은 추후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영토 확장과 서부 개척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 있는데 그 지도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도 보시면 처음에 어디가 먼저 개발됐다고 했죠? 동부가 먼저 개발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1776년 독립을 선언한 13개 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부터의 획득, 프랑스로부터의 매입, 영국으로부터 할양, 멕시코로부터의 양도 등등 해가지고 지금의 미국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서쪽으로 가게 있는 거죠. 서쪽으로. 이걸 우리는 서부 개척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토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 동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제 서쪽으로 점점 개발을 하러 가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서부 개척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 이후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지배하였던 지역을 사들이거나 넘겨받았으며 이후 서부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이 거주지에서 쫓겨나거나 희생됐다. 이 원주민 우리 뭐라 불러?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근데 또 요새는 또 인디언이라는 표현 또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쫓겨나거나 자기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죽임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래서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서 캘리포니아 등 서쪽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기로 했다. 한번 내용 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부 개척 시대에 땅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땅은 누군가에 나눠줘야 돼. 어떤 방식으로 나눠줬냐면요. 줄을 쫙 세웁니다. A, B, C, D. 사람이야. A, B, C, D. A한테 하루 종일 달리기 갑니다. 마차 타고 여기다가 깃발 꽂고 여기다 깃발 꽂고 여기 딱 돌아오면 이만큼은 이 A에게 땅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냥 땅 따먹기 식으로 여기까지는 다 내 땅. 그럼 여기서 농사를 짓고 농장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개척을 해 나갔던 거지. 점점 그런 식으로 서부 개척을 시켜 나갔던 겁니다. 또 서부에서 금광이 개발되니까 이 금을 캐러 인생 한 방을 노려서 가는 걸 우리는 골드 러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골드 러쉬에 의해서 서부가 많이 개발되었던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미국을 물어봅시다. 미국은 동부 먼저 개발됐습니까? 서부 먼저 개발됐습니까? 동부가 먼저 개발됐고요. 서부를 점점 개척해 나갔다라는 거지. 여러분 혹시 청바지 브랜드 중에서 리바이스라고 하나?
처음 들어보나? 네. 좀 이제 좀 그런가 보다. 이제 선생님 때는 조금 유명했던 청바지 브랜드가 있는데요. 나 때는 이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청바지들이 왜 이렇게 일상복이 됐냐면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복장이었어. 안 빨아도 되고요. 잘 찢어지지도 않고요. 이런 거 입고 선생님 막 금강 캐러 가면 금방 찢어 먹겠지? 근데 청바지 입고 하면 잘 안 찢어지잖아. 그래서 이 청바지들이 이 시대에 나온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야, 그러면 일단 이 미국 여기까지 보고요. 미국의 독립선언 왼쪽에 140페이지에 탐구해보자 보시면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기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글이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게 무슨 권리야? 아래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무슨 권리겠어? 평등권이지. 평등권. 너나 나나 모두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았고 왕과 귀족과 평민은 클래스가 다르지. 하지만 아메리카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즉 평등권.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천부인권.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고 이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이건 너무나 쉽죠?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지? 주권 재민.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라는 게 주권 재민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기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이다. 이건 뭐야? 혁명권입니다. 혁명권. 선생님이 굳이 이 긴 글을 2번이나 읽으면서 꼼꼼히 체크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냄새를 한번 맡아봐. 이 글에서 나는 냄새. 무슨 냄새가 나? 시험 출제의 냄새가 나지? 뭐 킁킁거리면서 맡아보십시오. 시험 출제의 냄새가 납니다.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해서 미국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없으면 수업 끝!